안녕하세요. JD드 월드입니다. 어제 장 초반만 해도 꽤나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전기차 섹터들이 다 같이 무너지면서 함께 음전으로 마무리를 하는 루시드를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 조사를 해보면 나옵니다. 주행거리랑 가격이 결국에는 전기차로 구매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아직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매력적이지 않다. 결국 이러한 부분이 전기차로의 구매를 망설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이유를 보자면 충전 시간도 있을 것이고 충전소 인프라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해서 100% 믿지 못하고 있는 고객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들이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점이 주행거리, 가격, 충전 속도, 충전소 인프라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만 테슬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자율주행이 최고이고 100만 대 로봇 택시 돌아다니고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번 연도에 완전 자율주행이 나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자율주행에 대해서 자신만만해하는 일론 머스크 형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생각보다 꽤나 어렵다라고 일론 머스크 형이 드디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일론 머스크 캐시 우드 말만 맹목적으로 믿고 모빌라이, 엔비디아, 아르고 AI, GM 크루즈 뭐 이런 기타 등등 다른 자율주행 업체, 다른 엔지니어들의 말은 왜 개무시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법적으로도 자율주행 부분을 강화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당국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ADAS가 됐든 AV가 되었든 이거 사고 나는 거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ADAS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없고 완전 자율주행 AV가 결국에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데 수많은 자율주행 업체들이 AV는 근시일 내에 가까운 미래에 되지 않는다라고 엄청나게들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자율주행의 수준이 도대체 어떠한 수준을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으로 가는 길은 현실에서 많은 벽에 부딪히고 있고 웨이모가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이런 여러 기업들은 가상세계에서 AI 트레이닝 시키는 것을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굉장히 많은 벽이 보이니까 이런 가상세계에서 시도를 하는 것 역시 또 다른 해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까? 자, 어쨌든 2021년 현재 시점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는 누가 뭐래도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산업 초기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많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나오는 것이고 2030년 나중에 시간이 흘려서 인프라가 많이 깔리고 나면 결국에는 주행거리보다는 가격이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기술력, 단 한 가지 기술력을 말하자면 그 기술력이 배터리 효율성입니다. 배터리 효율성이 결국에는 저가의 차량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소비자들이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말하고 있으니까 전기차 기업들이 주행거리를 어떻게든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볼보에서는 500마일 넘는 차량을 5년 내에 우리가 출시를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루시드는 500마일 넘는 차량을 이번 연도에 출시를 합니다. 기술력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 여러분들은 느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크게 미국, 유럽, 중국 전기차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전기차 시장이 아무래도 굉장히 폐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정부들이 중국 전기차만 밀어주면서 다른 나라 브랜드들을 약간 압박하는 형태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전기차 시장을 중국에서만 먹고 다른 나라는 진출하는 것이 점점 약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룩시드의 세그먼트는 럭셔리 부분이고 중국 시장에서도
벤츠 등 같은 이런 비싼 차를 선호하는 중국의 부호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호들의 니즈에 맞춰서 루시드 같은 럭셔리 전기 차량에 대한 수요는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루시드의 메인 타겟은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이 될 것이면서 사이드 메뉴로 이제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의 럭셔리 차량, 드림 에디션 같은 비싼 차량을, 그런 것들을 팔 수 있는 시장은 충분히 갖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요타, 혼다 같은 이제 저가형 차량을 만드는 기업들이랑 기술 제휴 형태로 결국에는 25,000불 전기차를 이렇게 같이 만들 수가 있다라면, 루시드는 B2C로는 럭셔리 세그먼트, B2B로는 저가형 차량, 이렇게 전기차 섹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표를 보면 알겠지만 많은 내연기관차들이 지금 뭐 2025년, 2030년, 2035년까지 이제 내연기관차 다 없애고 전기차로 다 100% 전환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내연기관차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내연기관차를 만들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순수 전기차 기업들, 테슬라를 보면 알겠지만 모든 공장이 결국에는 지금 다 전기차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수직 통합 시스템을 갖춘 순수 전기차 기업들이 나중에 미래에는 좋은 포지션을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가 산업 초기이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법 같은 것도 제대로 안 정해져 있고 아직까지 다들 어리버릿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2025년 정도 되고 이제 산업이 어느 정도 장착이 되는 시기가 온다라면 이제 순수 전기차 기업들이랑 기존 내연기관 차량 엄청나게 격돌하는 형태가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차 전쟁에서 승리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승리를 할 것입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누가 전기차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누가 고객들의 니즈를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러한 기술력을 가졌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전기차 섹터들이 주가가 흐르나 루시드 주가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7월 23일 드디어 LCID로 티커가 바뀌는 날짜는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날짜도 발표가 되었고 루시드의 초기 주주분들이라면 그냥 기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루시드의 합병 날짜가 다가오면서 루시드를 이제 단타 치려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단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단타 이거는 진짜 초고수의 영역입니다. 선수 중에 선수들이 하는 것이 단타인데,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 가지고 운전한다고 해서 레이싱 선수랑 이제 같은 운전 레벨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주식의 고수라면 당연히 발라먹는 거 시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고 회사를 다니고 공무원이고 내가 자영업하고 이런 분들은 단타 치다가 괜히 돈 박살 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차 주인이 루시드의 모자를 손에 움켜쥐고 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느끼셔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테슬라의 차 주인이 왜 루시드의 모자를 움켜쥐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냐라는 것입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코비드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막 숫자가 올라가고 있고, 아직까지 세계 경제는 다시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제 지수들은 다시 미치도록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많은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라는 것입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버블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요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 회사의 기술력이 세상을 바꾸고 기존의 인더스트리를 파괴시키는 기술력을 가진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마치 아이폰이 등장하고 기존 핸드폰들이 사라진 것처럼 그러한 기술력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흑자 전환을 못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버블을 우려하고 있지만
결국 세상은 새로운 기술력, 월드 클래스 기술력에 의해서 새로운 산업은 계속해서 창조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 편안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불완전한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낙관론자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비관론자의 길을 가느냐.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관론자라면 지금 그냥 주식 다 팔아 제끼고 당연히 그냥 숏 잡고 그냥 인버스 타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것입니까?